게임 객체 생성할 때 조명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 라이트나 스포트 라이트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하이트 맵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질에서도 보면 오컬루전이라는 맵도 있는데 그 오컬루전 맵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지금 유니티 에디터 상에 공유하는 거 보면, 공유된 거 보면, 조명이 지금 붉은색 계열하고 녹색 계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명이 비춰져 있는 색깔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조명을 지금 구운 거예요. 조명을 굽고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거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키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 조명을 끄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제가 조금 아까 베이크 해놓은 거예요. 조명을 구운 거예요. 조명을 구웠는데 에어리얼 라이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하나는 적색 또 하나는 녹색의 에어리얼 라이트 얘를 생성을 했고 얘는 에어리얼 라이트는 베이크드 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워진 상태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게 에어리얼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쉐이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재질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재질에서 오파큐라는 게 있고 커스트 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드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모드가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파큐라는 거는 그냥 색깔 그냥 솔리드라고 해서 딱딱한 그냥 현재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 객체에 그대로 컬러가 적용이 돼서 비춰주는 거가 오파큐라는 거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더러운 유리하고 더러운 유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트랜스퍼런트라는 거를 모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사각형의 재질이 뭐였냐면 제가 얘를 열어볼게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사이즈 24 정도 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힌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냥 폴리라인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폴리라인을. 그냥 걔는 검정색으로 얘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png로 저장을 해서 유니티 에셋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 타입 디폴트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여기에다 바닥에다가 큐브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큐브가 생성이 됐고요. 그 큐브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머티리얼을 적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를 내가 바닥에다가 적용했는데 얘는 잠깐 끄고 그냥 일반적인 컬러를 알베도 컬러를 주고 작업을
천천히 같이 중요한 부분을 재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작업해 놓은 거는 전부 다 지우고 초기 상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씬을 새로 하나 만드세요. 새로 씬을 하나 만들면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개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또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명을 굽는 거, 걔를 같이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지금 작업해 놨고요. 바닥에는 일부러 뭐 플레인을 넣어도 되고요. 또는 쿼드라는 거를 넣었습니다. 저는 쿼드가 지금 폴리곤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쉐이디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폴리곤이 두 개가 돼 있어서 얘가 실질적으로 렌더링 했을 때 속도가 폴리곤 숫자가 두 개이다 보니까 플레인 객체보다는 200분의 1이 적어요. 100분의 1, 그래서 얘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얘를 바닥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쿼드를 생성한 다음에 쿼드를 바닥으로 쓰려면 X방향으로 얘는 회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90도 회전하면 플레인처럼 바닥에 뉘어지겠지요. 그리고 얘는 포지션을 리셋할 겁니다. 근데 리셋하는데 여기서 보면 리셋은 전부 다 리셋이 되는 거고, 포지션 리셋 포지션 하면 포지션만 리셋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리셋 로테이션 하면 각도값만 초기화 되는 거예요. 각도는 초기화 시키지 마시고, 쿼드를 생성해서 90도 회전하면 바닥에 뉘어질 거고, 위치는 0, 0, 0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은 얘를 10, 그 다음에 얘를 회전해서 보면 Z축으로는 스케일 값을 조절할 필요는 없고, Y축으로 얘 1이 아니라 얘를 10으로 바꿔주시면 하나의 큰 쿼드 형상으로 커졌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하시고 얘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라운드라고 주고, 알베도 쪽에, 알베도 얘는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좀 밝은 계열보다는 좀 어두운 계열로 색깔을 주시고, 이 재질을 조금 아까 만든 코드에다가 적용시킵니다. 근데 이 코드도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큐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할게요. 큐브를 생성해서 큐브에다가 조금 아까 재질 얘를 적용시킬 건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 그림판이나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그 사각형에다가 폴리곤으로 그려 놓으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지금 없으면 이 파워포인트나 그림판으로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중간쯤에 뭔가 폴리곤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번주에 작업했던 거를 잠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그림판을 쓰셔도 되고요. 뭐 포토샵을 쓰셔도 되고, 저는 제 노트북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지금 안 깔려져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래픽 쪽에 이런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를 많이 다뤄보지 않아 갖고요. 저는 그쪽은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토샵을 잘 쓰지 못합니다. 어차피 파워포인트는 제가 작업 PT를 하든 어떤 보고서를 만들든 기획서를 만들든 이럴 때 이제 파워포인트는 써서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한 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프로토타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나 아티스트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픽 아티스트다라고 하면 진짜 맵을 잘 만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사이즈를 24 정도에서 24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는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의 도형에 가서 저는 이렇게 그냥 폴리곤 형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러온 거고요. 그룹으로 해서 얘는 쪽을 더 복사를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를 해 보시면,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는 약간 음영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 선을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루전 맵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맵 중에 보면 우리 피부,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조명에 얼굴이 비춰진 상태에서 잘 살펴보면 빛을 받는 피부가 있고 빛을 받지 않는 피부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받으면서 뭔가 그림자가, 음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피부의 부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오컬루전 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빛을 받으면 어떤 부위는 빛을 반사하는 양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위는 어두운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줄 때 오컬루전 맵이라는 걸 쓴다. 그것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하나를 더 그려놓는데 거기에다가는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얘를 저장해서 가져오는 거대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컬루전 맵을 가져다 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유니티에서 불러드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노말로도 쓰려면 얘를 복사를 해서 이름을 바꿔줄 거죠. 이렇게 바꿔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노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이 텍스처 타입을 디폴트가 아니라 노말 맵으로 바꿔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노말 맵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요런 부분에 음영이 그림자가 좀 더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림판이나 포토샵에서 음영에 대한 그림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미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걔를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임포트 뉴 에셋으로 가져와 보면 제가 여기 큐브 두 개를 아까 퍼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하나는 그냥 노말, 얘는 오클루전. 그럼 실질적으로 또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알베도 옆에 들어갈 수 있는 맵, 디폴트 맵, 그 다음에 노말 맵, 그리고 그림자가, 음영이 약간 들어가 있는 오클루전 맵,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시면 됩니다. 얘는 내가 머티리얼즈에 하나를 더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스크립트에 가서 재질, 얘 이름을 뭐 큐브라고 줄게요. 큐브.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노말 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노말 맵 속성에 가서 노말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클루전이라는 이 맵에 가서 조금 아까 내가 만들었던 오클루전, 그러니까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 걔를 선택해 줍니다. 이와 같이. 당연히 여기에 얘도 알베도 들어갈 수 있는 디폴트 맵은 필요하니까 얘도 원래 만약에 없으면 이 노말을 복사하면 돼요. 복사한 다음에 얘 이름을 바꾸지요. 노말이 아니라 그냥 Q1이라고 주고 얘의 텍스처 타입은 노말 맵이 아닌 디폴트로 선택하고 어플라이. 그러면 지금 디폴트 맵, 그 다음에 노말, 오클루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거는 지금 아까 파워포인트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를 기본적으로 얘를 하나 만들어서 유니티로 임포트하면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디폴트로 놔두는 거고 두 번째는 노멀 맵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오클루전이라는 이름으로 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머티리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알베도 쪽에 디폴트 맵을 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 큐브1 그리고 얘를 큐브에 적용합니다. 그럼 큐브에 이와 같이 적용이 됐어요. 당연히 지금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이니까 씬에는 와이어 프레임이 보여지는 거니까 얘를 다시 쉐이디드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보여지겠죠. 디렉셔널 라이트 때문에 얘가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오컬루전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넣고 보면 오컬루전이라는 거를 딱 쓰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값에 따라서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요 슬라이더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오컬루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오컬루전에서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놔서 걔를 쓰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컬루전 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 캐릭터일 경우에 그 캐릭터의 매핑을 스킨에서 피부에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질을 적용시켰는데 음영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걔를 조금 더 음영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가미한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걔를 오컬루전 맵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오컬루전 맵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오컬루전 같은 경우는 우리 캐릭터 말고도 숲 같은 데 가보면 나무에 이렇게 햇살이 비춰졌을 때 나뭇잎들이 빛을 반사하는 양이 많은 경우도 있고 빛을 반사하는 양이 적은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빛을 못 받은 부분은 어두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오컬루전 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얘는 그래픽 아티스트하고 작업을 해줘야 될 사항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오컬루전, 뭐 하이트맵, 노말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컬루전이라는 것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보시면 돼. 그리고 적용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걸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래픽 툴을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내가 그래픽 툴을 잘 못 쓰면 그래픽 아티스트한테 요청해야 되겠지. 그러면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 가지고 만드시는 분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적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스탠다드 에셋 임포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스탠다드 에셋에 2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걔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걔를 가지고도 이 오컬루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프로젝트 윈도우를 열으셔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으셔서 또는 패키지 매니저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번 주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였으면 거기에 스탠다드 에셋이 있었을 거고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기 때문에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스탠다드 에셋이 아마 살펴봐야 되지만 없어요. 프로젝트에. 그러면 나는 에셋에서 스탠다드 에셋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에셋을 선택하시고 임포트 눌러주신 다음에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스크립트는 뺀다. 스크립트는 빼야 돼요. 괜히 스크립트까지 다 갖고 오시면 플레이 했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스탠다드 에셋 샘플 씬 전부 체크된 거 다 해제하고 만약에 처음 프로젝트에서 새로 열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죠. 얘는 어디에 있냐면 캐릭터에 있어요. 캐릭터. 여기 캐릭터즈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스크립트 얘는 일단 불러들여 볼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 있으면 나중에 스크립트 폴더를 아예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스크립트 폴더가 몇 개 있습니다. 요거만 일단 그냥 포함된 상태에서 임포트 해볼게요. 뭐만 선택했다? 캐릭터만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건 다 껐습니다. 새로 여시는 분들은. 지금 오컬루전 맵이라는 거를 2단이라는 모델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모델에 얘는 오컬루전 맵을 적용시켜 놨는데 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퍼레이션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스크립트를 열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콘솔 창 보이나요? 이렇게 빨간 줄 느낌표 나오는 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에러가 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났거든요. 그럼 얘는 좀 11개 났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스크립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러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스크립트 폴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폴더가 다 지우면 돼요. 지금 스크립트를 우리는 터치할 게 아니니까 각각의 자 얘를 원컬럼으로 바꾼 다음에 캐릭터즈 안에 이 스크립트 폴더는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스크립트 폴더가 있어요. 지우고 그 다음에 솔드 3차원 캐릭터 여기에도 스크립트가 있는데 폴더가 얘를 지웁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 솔드 모델스 프리팩스에 보면 이와 같이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를 불러드립니다. 지금 요 모델을 잘 확대해서 보면 얘에 이렇게 음영 부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밝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오컬루전 맵이라는 걸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지금 Third Person Controller라는 이 프리팩을 지금 씬으로 드래그해서 살펴본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보면 얘가 지금 프리팩으로 되어 있고요. 2단하고 바디, 글라시스, 그러니까 안경하고 바디 부분, 몸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이라키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뭐 힙부터 시작해서 여기 뼈 구조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바디 쪽에 보면 2단 그레이라는 머티리얼을 지금 사용했고요.
이 2단 그레이라는 머티리얼은 여기에 보면 자, 머티리얼즈라는 게 있죠. 여기 스캔드 메시에 얘를 하이라이트 시키면 머티리얼즈의 2단 그레이라는 게 머티리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인스펙터 창에 알베도 말고 여기 노말 그 다음에 여기 어컬루전에 맵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줄여보면 음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를 보이죠? 이 슬라이더의 이 값은 어둡고 밝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값이에요. 여기. 그래서 오클루전 맵을 썼던 거를 논으로 바꿔버리면 이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밝은 부분만 표현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오클루전을 넣어보면 차이가 있죠. 밝고 음영에 대한 부분이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죠. 이게 오클루전 맵이에요. 이걸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만드는 거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진짜 캐릭터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 오클루전 맵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뭐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 더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클루전 맵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충분하게 됐으면 저는 얘를 비활성화 시킬게요. 그라운드는 너무 지금 밝은 것 같아서 얘를 조금 더 어두운 계열로 바꿀게요. 저는 조금 더 어두운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회색 계열에 검정색 들어가 있는 머티리얼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걔로 얘를 바꿨어요. 재질을. 요거는 이제 트랜스퍼런트라는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이 검정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더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회색은 조금 깨끗한 유리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재질 가지고 연출을 해보려고 퍼포인트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그 트랜스퍼런트라는 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큐브를 선택을 해서 보면 여기에 자, 스탠다드 쉐이더가 적용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렌더링 모드가 오파큐로 되어 있는데 얘를 트랜스퍼런트로 바꿉니다. 트랜스퍼런트로 바꾸면 이 트랜스퍼런트는 말 그대로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 같은 경우가 이런 더러운 유리, 그러니까 유리가 완전히 더러운 게 아니라 어떤 부분 뭐 이렇게 더럽고 깨끗한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트랜스퍼런트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얘는 알파 값으로 조절해 주는 건데 자, 컬러 창을 열어보면 여기 알파 값을 조절해 볼게요.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투명하게. 근데 실제 얘가 진짜 유리처럼 표현하려면 얘를 조절해 주면 되겠네, 그죠? X값을. 근데 얘가 이게 말 그대로 유리가 창이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요. 이 알파 값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얘를 조절한 거예요. 그러면 메탈릭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에 대한 것들을 더 조절을 같이 해보면 더 조금 더 아까보단 더 좀 현실적일 수 있겠지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트랜스퍼런트에서 더러운 부분과 깨끗한 부분을 같이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이런 렌더링 모드에 트랜스퍼런트라는 거를 쓸 거고 알파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얘는 더러운 부분이고 얘는 깨끗한 부분이다 라고 가정하고 얘를 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유니티로 불러들여서 큐브에다가 저장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적용시켜서 이 트랜스퍼런트라는 모드로 렌더링 모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값으로 조절한 거다. 그러면 유리인데 더러운 부분하고 깨끗한 부분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비슷하지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트랜스퍼런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간단한 거.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시면 더 리얼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쓰는구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아시는 게 주 목적이다. 더 잘 그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차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능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쉐이더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샘플 같은 거가 있으니까 그 샘플을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쉐이더는 말 그대로 에셋에서 생성해 주시면 돼요. 크리에이트에 가서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가 가장 일반적인 쉐이더인데 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쉐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컷아웃이다. 그럼 컷아웃 쉐이더를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이름을 주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IDE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쉐이더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다 이해되겠지요. 칼라 알아. 그죠? 우리 알죠? 그 다음에 텍스, RGB, 알베도에 들어가는 거, 텍스처.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 얘가 스무스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밝기. 그 다음에 메탈릭. 그 다음에 여기가 서브 쉐이더의 렌더 타입은 오파큐. 만약에 트랜스퍼런트면 트랜스퍼런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버텍스 가지고 뭐 재질 만들고 칼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기본적인 칼라 11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얘가 과연 뭘까요? 칼라가?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알베도에 화이트로 되어 있고, 레인지 0에서 1 사이고 0.5 값을 줬고, 레인지는 0하고 1인데 0.0을 줬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큐브에서 쉐이더를 아까 스탠다드 아니라 조금 아까 만든 얘를 갖다 쓰려면 스탠다드 요 쉐이더 리스트에서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컷아웃이라는 쉐이더를 가져다 쓰면 이와 같이 쉐이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죠? 칼라 있었죠, 그죠? 알베도 나오죠? 스무스니스, 메탈릭 나오죠?
지금 알베도 얘는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바꾸면 한글로 이렇게 알베도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주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에디터로 복귀해서 보면, 자, 문제가 있어, 그죠? 2바이트가 깨져요. 깨졌네, 그죠? 한글이 좀 깨졌어요. 2바이트가. 근데 얘를 AL로 바꾸면, 예. 그래서 가끔 이런 한글 쓸 때 캐릭터가 깨져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L, 텍스트, 이 속성 이름을 지금 AL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 접할 때 보면 두려워요. 근데 자꾸 열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칼라, 알베도, 스무스니스, 메탈릭, 렌더 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스탠다드라는 쉐이더를 우리가 썼을 때 여기서 사용됐던 용어들을 자주 보면 낯설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알베도가 무슨 뜻이구나. 칼라. 그 다음 메탈릭? 그거였구나. 스무스니스라는 건 밝기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주는, 부드럽고 밝기에 대한 것. 그래서 이는 지금 알베도, 메탈릭, 스무스니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접해봤으니까 컷아웃을 보면 그 쉐이더가 스크립트에서 속성값을 정의해줬을 때 인스펙터 창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111이니까 얘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0, 0, 0,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값은 알파 값이에요. 알파 값. 그래서 컨트롤 S, 근데 002 아스키 코드가 아스키 값을 잘 모를 경우에는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머티리얼즈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큐브에 이 색상을 표를 보면 여기에서 이 값이 아스키 값이거든요. 0, 0, 얘는 분명히 얘는 알파 1. 이 값이 먹는다는 얘기죠. 0, 0, 0. 블랙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디폴트 값을 적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적색으로 컬러를 갖다 놓으면 이 아스키 값들 이렇게 나옵니다. R이 레드니까 255 값만 주면 되고 G하고 B는 0, 0 주면 얘는 레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스크립트에 가서 얘를 0이 아니라 255고 나머지 0, 0, 그 다음에 화이트가 아니라 얘는 뭐로 바꿀까? 레드. 그리고 컨트롤 S. 그리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빠져나오면 컷아웃을 적용한 거 얘죠. 컷아웃으로 쉐이더를 다시 커스텀에 가서 컷아웃으로 선택을 해서 보면 이제 컬러 얘는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근데 실제 얘가 인스펙터의 값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를 보지만 인스펙터의 값을 준 게 우선 순위가 0순위가 돼요. 스크립트는 그 다음 순위예요. 스크립트에 있는 속성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티리얼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알베도, 뭐 칼라, 그다음에 스무스니스, 메탈릭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눈여겨 잘 보고 많이 써보면 그게 이제 친숙해지니까 그거를 이런 스크립트를 쉐이더를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열면 얘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지. 이해됐지요? 쉐이더를 만들어서 가져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속성은 이런 거구나. 그거는 머티리얼에서 내가 다뤄봤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쉐이더에서 그 속성 나왔지.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고 떠요. 얘는 첫 번째 유니티를 설치하게 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윈도우즈용도 있고 맥용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니티 설치할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게 IDE예요. 그 IDE가 설정된 거는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면, 자, 풀다운 메뉴 에디트 눌러볼게요. 에디트 눌러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준비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다 떠졌죠? 거기에 보면 External Tools라는 게 있어요. External Tools. 얘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여기 External Script Editor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체크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나 쉐이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커뮤니티가 더블 클릭했는데 안 열리는 친구들은 유니티 에디터에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깔아 주셔야 돼요. 유니티 허브를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해서 지금 이 창에 보면 설치 카탈로그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여기 요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보면 점 3개가 나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 모듈 추가 이렇게 만약에 설치 안 돼 있으면 모듈 추가 이렇게 설치해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체크 다 되어 있고 쭉 가다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요. 근데도 만약에 안 나온다,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자, 인터넷을 열으셔서 저는 이제 구글로 들어갈게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4 유니티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4 유니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유니티에 관련된 거 인스톨레이션의 셋업에 대한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인스톨링 하는 거 이런 기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com에 가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유니티 게임 작성 뭐 이런 카테고리를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쭉 나올 거예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자,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봅니다. 실행해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업데이트.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API 같은 경우를 선택해서 걔를 설치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관리자라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저는 2017과 2019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세부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정 버튼 눌러주든지 또는 업데이트 이 수정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데스크탑부터 시작해서 유니티를 위한 사용한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유니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링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개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얘를 다 체크해서 다시 업데이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얘도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가지고 내가 파이썬에서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 .NET, 유니버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유니티로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 얘가 수정이 되는 거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주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설치할 때 추가 버튼을 눌러 보셔서 가급적 어떤 제품을 설치하면 권장을 해드리냐면 이거예요. LTS라는 거 적혀져 있는 거 있어요. LTS 걔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롱텀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패키지를 만들었을 때 유니티라는 회사에서 그 에디터 버전을 단종시킬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게 LTS예요. 걔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모듈 추가 만약에 필요한 모듈 추가를 해서 안드로이드 뭐 플랫폼 이거 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스크립트나 이런 쉐이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아이디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자, 유니티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유니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 다운로드 get 유니티 여기 다운로드 여기 아카이브 얘를 클릭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가 안 쓰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설치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대신에 다른 에디터를 쓸 수 있는데 그 에디터를 설치하려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2017 버전까지 지원됐던 IDE 도구 중에 모노 디벨롭이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모노 디벨롭. 걔를 설치해서 걔를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걔는 어디 제품에 있냐면 2017 버전에 있어요. 2017 버전의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 가보면 여기 유니티 인스톨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SS는 2017 또는 2018에서 모듈로 다 설치가 가능해요. 여기에서 유니티 인스톨러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인스톨러 EXE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걔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해서 유니티 2017을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여기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체크되어 있는 거를 얘를 해제해요. 해제하고 나머지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모노 디벨롭이라는 거 있어요. 얘가 유니티 디버거예요. 얘만 체크해 준 다음에 넥스트에서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브라우저가 있겠지, 그죠? 그럼 나는 2020.3.2 F1에다가 얘를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유니티 허브 버전, 유니티 에디터 버전 중에 나는 2020.2.7 F1에 모노 디벨롭을 설치해서 이 버전에서 아이디를 갖다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확인해서 폴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요 폴더에다가 모노 디벨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그럼 인스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니티 에디터 켜져 있는 거를 다 끄라고 해요. 그러면 끕니다. 기존 거 얘는 세이브하고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맞아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작업을 얘로 할 거고 아까 이제 프로젝트 만든 거기에서 쉐이더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얘를 내가 ID를 에디트 아까 가서 프리퍼런스를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엑스터널 툴즈를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아니라 브라우저로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찾냐? 모노 디벨롭을 찾는 거야. 그 모노 디벨롭을 아까 어디다 설치했어? 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이건 자기가 설치한 디렉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하면 안 돼요. 에디터에 가서 2020.2.7F에 모노 디벨롭이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exe 파일을 빈이 실행 파일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모노 디벨롭을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열기. 그럼 이제 엑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모노 디벨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컷아웃 쉐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예 껐고요. 이와 같이 모노 디벨롭이 에디터로 해서
쉐이더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나오는 속성값 바꾼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주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스탠다드 쉐이더가 아니라 커스텀으로 바꿨을 때 COL로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돼요. 준비만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쉐이더를 수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에디터 툴의 IDE다. 근데 그 최신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냥 유니티 에디터 설치할 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무리 설치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노 디벨롭을 설치해서 걔를 프리퍼런스에서 설정해 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쉐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속성값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본 겁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쓴 거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야. 그래서 쉐이더라는 거를 내가 SS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쓸 줄 모르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난감합니다. 쉐이더를 받았는데 쓸 줄 모르면 되게 답답하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됩니다. 다시 스탠다드로 되돌리려면 스탠다드로 되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에어리얼 라이트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서 보면, 자, Y축에서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보여져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현재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원점에다 놓고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 위드스는 이 정도 주고 자 헤이트를 예를 들어서 5 정도 주면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의 이름을 나는 조명이 적색 조명을 만들 거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레드라이트로 준 거고 이 색상을 적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인텐서티는 그냥 1로 놔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더 복사를 하고 얘의 이름은 그린색으로 바꿀 거니까 그린 조명이야. 그래서 그린 라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얘 색상은 당연히 그린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또 하나의 에어리얼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지금 글로벌일 경우에는 Y축이 위로 되어 있는데 얘를 로컬로 바꾸면 아래쪽으로 Z축이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얘도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구울 건데 지금 에어리얼 라이트를 잘 보면 여기 타입이 베이크드 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는 렉탱글이 될 수도 있고 디스크, 원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렉탱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게 뭐냐, 조명을 구울 때는 객체 중에, 게임 객체 중에 움직이지 않는 객체들, 움직이는 객체 말고 플레이하는 객체들 말고 그냥 배경으로 존재하는 객체들은 움직이지 않는 객체, 얘는 반드시
스태틱이라는 걸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라운드하고 큐브예요. 그죠? 저는 아까 우리 이 트랜스페런트 연습했던 큐브와 그라운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객체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스태틱이라는 거가 보일 겁니다. 그죠? 이 스태틱 여기 목록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라이트 맵을 구울 수 있는 것들이 얘가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여기 nothing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everything을 딱 체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태틱 옆에 있는 요 체크박스를 비어 있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와 큐브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적인 객체로 지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객체, 스태틱. 근데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샘플 씬이 여기 별표 나오죠? 별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업데이트 된 게 있다, 수정된 게 있다야 게임 객체가. 그러면 얘는 컨트롤 S를 눌러주든지 아니면 그냥 세이브 씬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별표가 사라지죠? 여기까지 다 됐을 거고. 폴다운 메뉴, 자, 윈도우를 클릭하세요. 윈도우 탭. 윈도우를 탁 클릭하면, 아래쪽에 제너럴 다음에 보면 렌더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렌더링. 자, 이 렌더링에 라이팅이라는 거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라이팅. 그럼 이렇게 라이팅 창이 하나 나타나죠? 얘를 인스펙터 창 옆으로 더킹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 씬 탭이 지금 눌려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Generate Lighting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Generate Lighting.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이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임 객체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명을 구울 때 우리가 연습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객체 몇 개만 넣고 조명 구워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명 빨리 구워졌지요. 조명 구워진 거를 자, 씬즈 폴더에 가보면 지금 샘플 씬이라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 생긴 게 보여질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 창에 가봐서 씬즈 폴더에 또는 씬즈 폴더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근데 디폴트로 씬즈 폴더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샘플 씬이라는 거 처음 프로젝트 들어오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명을 구우니까 폴더가 하나 더 생겼어요. 폴더가. 얘가 조명 구워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폴더예요. 이게 조명 구워진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색과 녹색으로 지금 조명이 보여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조금 더 밝게 하려면 자, 레드 라이트하고 그린 라이트 선택하셔서 인스펙터에 여기 인텐시티가 1로 돼 있는데 얘를 조금 높여주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텐시티에 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조명 다시 굽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조명이 더 밝아졌죠, 그죠? 이게 이제 라이팅 맵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자, 끕니다. 비활성화 시켜보세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비활성화 시키면 지금 순수하게 에어리얼 라이트 얘가 지금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그라운드를 움직여 볼까요? 그라운드에 조명이 구워져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지금 여기 라이팅 탭 안에 씬에 가서 이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얘가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사용되어지는 조명인 거고요. 나는 얘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얘를 체크 해제하고 베이크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베이크드 GI라는 것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조명을. 그래서 실제 제너레이터 라이팅이 버튼 눌러주면 조명이 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명 베이크드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베이크 라이팅이라고 조명을 붓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방법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를 코드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코드를 생성해서 보면 한쪽 면이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코드가. 그럼 얘를 Y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합니다. 그럼 180도 회전하면 면이 보여지겠죠? 지금 얘처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닥에 얘가 10 정도 되니까 얘의 크기를 10으로 바꾸면 커지죠? X방향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바닥이 10, Y방향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약간씩 이제 조절을 해볼 거예요. 코드를 선택해서 맨 끝에 부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억나요? 버텍스 V 눌러서 이동하는 거 기억나요? 정점 맞춰주는 거. 그거대로 코드를 크기를 10으로 크게 해주고 맨 끝에 정점에 맞춰주고 Y방향 뭐 선 정도 다시 V 눌러서 정점을 맞춰줄 거예요. 요 끝에를. 그러니까 얘 이름을 월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월. 얘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얘는 180도가 아니라 90도 회전하면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양옆으로 앞뒤 좌우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 똑같이 V 눌러서 정점을 맞춰주면 되지요. 그럼 맞춰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합니다.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는 한쪽 면만 지금 메쉬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반대로 다시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면이 보여지겠죠. 이 정도까지만 3개의 벽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V 눌러서 정점을 끝에 맞춰주고 그래서 머티리얼에 가서 월이라는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월. 얘는 색깔을 조금 뭐 다른 걸로 줄까요? 뭐 약간 그리고 얘를
적용합니다. 다. 그러니까 손에 익숙해져 있고 V라는 텍스트 정점 맞춰주는 스냅키 잊어먹었으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V라는 거 이용하면 정점과 정점을 맞춰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해요. 그리고 얘 사이즈는 10이 아니라 얼마 정도 바꿀까? 한 3? Y 값을 3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작게 바꾸는 거예요. 2. 얘는 라이트처럼 쓸 거예요. 얘 라이트처럼 쓸 거야. 라이트처럼. 그래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뭐 여기서 left, right.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벽도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3, 2 정도 되게끔 X 이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오른쪽에 있는 right라고 해서 right로 이렇게 바꿀게요. 벽을 코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해 놓고 그거를 앞에 아닌 저 카메라 앞쪽에다가 벽을 위치시키고 그 벽을 복사해서 회전시킨 다음에 좌우에 배치. 그리고 그 벽을 선택해서 또 하나 복사한 다음에 크기를 작게, 그리고 이름을 뭐 left, right, 그 다음에 오른쪽은 right, right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시간이 아마 손에 익지 않으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죠? 다 됐으면 재질을 하나 더 만드세요. 재질을 기존에 있는 월을 만들어 놨던 재질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라이트로 주세요. 라이트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이트. 그리고 얘는 아까 컬러를 그냥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쉐이더 안에 쭉 속성 쭉 내려가다 보면 디테일 마스크 바로 다음 라인에 이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션. 그죠? 얘를 체크해 줍니다. 요게 말 그대로 자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밝게 해주는 거예요. HDR 여기 얘를 버튼을 눌러서 컬러를 좀 밝은 원하는 톤으로 이렇게 밝은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서 보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가 베이크드로 돼 있고요. 리얼타임으로 돼 있는데 나는 베이크드가 구워진 상태로 내가 쓰겠다라는 얘기고 리얼타임은 실시간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베이크드로 놔두고 얘가 왼쪽이다라고 하면 얘도 이름을 바꿔주겠지. 이렇게. 얘는 left야.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똑같이 아까 월 복사한 것처럼 얘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을 left가 아니라 right, right로.
그리고 얘 색깔은 또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보라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의 재질은 게임 객체 라이트에다가 적용. 레프트 라이트 재질은 레프트 라이트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 Y축에서 보면 한쪽 이 카메라 렌즈에서 지금 이미 어떤 조명 만든 거가 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 이동을 시켜줘서 보이게끔,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 바깥 부분에 표시되게끔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은 뭐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월 전부 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스태틱으로 체크해줘야 되죠. 벽은 움직이지 않는 객체이기 때문에 월 전부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명을 에어리얼 라이트가 아닌 그냥 일반 게임 객체의 이미션이라는 거를 써서 자체 발광 이렇게 좀 밝게 나오는 거를 형광등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다시 한번 구워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해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명은 구워진 조명을 갖다 쓴 거다. 구워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조명을 하는 거는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미리 구워놨다가 그 미리 구워놓은 조명을 가져다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베이킹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움직이는 객체가 있다. 플레이어블, 즉 내가 스태틱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 상에서 움직여지는 게임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게임 객체가 조명이 구워진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조명을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쓰여지는 게 라이트 프로브라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내가 캡슐을 하나 그려놓고 생성해서 이 캡슐은 예를 들어서 그냥 캐릭터다, 움직이는 캐릭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얘 조명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영향 안 받지요. 이 캐릭터에는, 이 캡슐에는 조명이, 여기에는 지금 빨간색의 조명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얘를 움직였을 때 녹색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안 받고 있죠, 그죠? 이럴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조명이 베이크드 된 구워진 조명이 아니라 포인트 라이트가 있다. 또는 스포트라이트가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생성했고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캡슐 위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자, 캡슐 선택한 다음에 포지션을 복사해야 되겠죠. 카피 포지션. 그리고 아까 스포트라이트 선택하고 트랜스폼에 페이스트 포지션 하면 캡슐과 스포트라이트가 같은 위치에 있지요. 그러고 나서 얘 스포트라이트를 위로 자, 이동을 하면 조명이 영향을 받죠. 근데 흰색을 좀 차이를 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꾸면
조명이 캡슐에 파란색이 적용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인텐서티를 더 높여주면 조명이 훨씬 캡슐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위로 약간 더 올리면 캡슐의 윗부분이 이렇게 조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원래 리얼타임일 경우에 이 캡슐이 이동되면 조명 안 받다가 스포트라이트로 가면 조명이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을 구운 조명에도 똑같이 적용할 때 라이트 프로브라는 거를 쓴다. 아까 라이트 프로브라는 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라키에 가서 라이트 안에 보면 라이트 프로브라는 그룹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8개의 프로브로 되어 있는 조명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동 가능해요. 그럼 이동되지고 내가 이 조명이 구워진 조명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걔를 여기에 보면 Edit Light Probe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실제 요거 각각의 요 프로브들을 클릭해 보면 기즈모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조명 영향을 받는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여기도 녹색 쪽에도 좀 더 많이. 얘는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동시켜야지 돼. 이렇게 이동. 자, 얘는 벽 쪽으로 이동을 더 시켜주겠다. 자, 라이트 프로브, 이렇게 프로브들을 조명 구워진 그 영역 쪽으로 내려서 캡슐이 이동했을 때 그 조명을 영향을 받게끔 이 프로브들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때 선택이 잘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이 잘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 돼요. 지금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하나씩 테스트해 보면서 조명을 구운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얼추 됐다 싶으면 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그냥 하나 더 복사를 하면 돼요. 똑같이 더 복사가 되죠. 그리고 얘를 이동시키면 말 그대로 체인처럼 사슬처럼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조명을 구워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캡슐은 움직이는 플레이 객체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놓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월은 스태틱이었고 그라운드 스태틱이고 큐브도 스태틱이었고, 자, 그래서 라이트 탭에 가서 조명을 다시 구워봅니다. 조명을 구운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 보면 캡슐이 이동을 해 볼게요. 조명이 영향을 받죠? 구워진 조명대로 움직여 보면 구워진 조명대로 캡슐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라이트 프로브예요. 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